오늘 할 부분은 이제 후각 그리고 미각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에 대해서는 모두 다 끝을 낸 겁니다. 내용의 양을 봐도 알겠지만요. 당연히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각이 되고 나면요. 이제 청각이라든지 우리가 촉각, 그리고 후각과 미각은요,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적습니다. 미각의 경우에는요, 예전의 내용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후각부터 해볼게요. 근데 왜 하필이면 후각과 미각을 함께 할까요? 교과서의 순서는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 두 가지는요, 모두 다 맛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맛을 느끼는 것도 뭐라고 하나요? 어떠한 맛을 느끼는 것. 역시나 하나의 맛을 느끼는 것은 냄새로도 맛을 느끼게 되고요. 입으로도 맛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요. 후각과 미각은 모두 다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후각과 미각을 가지고요. 우리는요. 이 맛을 갖다가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맛이 덜 느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맛 자체를 느끼는 거는요. 후각 그리고 미각 모두 다 해당합니다. 모두 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후각부터 해볼게요. 지금 그림이 있을 건데요. 그림 부분 조금 넘어가고요. 후각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각입니다. 후각은요, 이제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자극을 느끼냐 이겁니다. 후각은요. 후각은 어떤 자극을 느끼는 거냐면요. 기체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기체 자극을 느끼고요. 거기에 반해서 미각은요. 어떤 자극을 느끼냐면요. 액체 자극을 느낍니다. 그래서 후각은요. 기체를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각은 무엇을 느끼고요? 기체를 느끼고요. 미각은 무엇을 느낍니까? 액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느냐 이거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정으로도 많이 파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함정 파기 딱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요. 바로 후각과 미각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먼저 조금 알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후각은 이제 기체 자극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럼 기체 자극을 느끼는 순서가 어떠하느냐?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후각입니다. 후각은요, 자, 위로 요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 속으로요, 어떠한 기체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기체 물질이요, 바로 우리 코 안쪽을 보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죠? 점액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액층 바로 안에 무엇이냐면요. 후각 상피가 있고요. 이 후각 상피는요. 후각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 상피와 후각 세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후각 세포에서 기체 물질의 자극을 인지하면요. 어디로 보냅니까? 후각 신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후각 신경으로 보내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뇌로 가겠죠. 뇌 중에서도요. 감각은요, 모두 다 되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 자, 요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체 물질이요. 점액층은 솔직히 뭐 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체 물질이 어디로요? 후각의 상피 부분에 닿게 되면 그곳에 있는 후각 세포가 이러한 자극을 느끼게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후각 신경이 이 자극을 어디로 보냅니까? 대뇌로 보내게 됩니다. 대뇌로 보내게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또 적어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자, 아래쪽으로 순서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체 물질이 어디로요? 후각 상피로 가게 되고요. 후각 상피에 있는 무엇이요? 후각 세포가 이를 인지합니다. 후각 세포가 인지하면 어디로 가죠? 후각 신경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대뇌로 갑니다. 거의 순서가 동일하죠? 거의 잠시만요. 글씨가 안 써졌습니까, 지금요?
뭐가 좀 이상한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 안 보고 했어요. 흰색 글씨로 썼어요. 흰색 바탕인데. 자, 쓰여지죠? 제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체 물질이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면요. 후각 상피를 갖다가 자극을 시키고요.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세포를 갖다가 자극을 시키고요. 이것이 후각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대뇌로 간다라는 거예요. 요 순서 의외로요. 순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것들 묻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우리의 오감 5가지의 감각 중에서요. 가장 피로함을 빨리 느끼는 거. 즉 빨리 피로해지고요. 빨리 지치는 감각신경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후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어떤 음식을 했어. 예를 들면 라면 끓였다고 해볼까요? 라면 끓이고 나면요. 끓일 때 냄새 정말 많이 나죠. 근데 먹다 보면 냄새가 나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바깥에 잠깐 나갔다가 1시간 뒤에 들어와도 아까 라면 먹었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있었을 때 왜 안 났냐고요? 바로 후각이 빨리 피로해져서요. 냄새를 못 맡고요. 자극을 못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후각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지치고요.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미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각입니다. 미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액체 자극을 느낍니다. 액체 자극을 느껴요. 자, 이때 액체 자극을 느끼는 역시나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혀를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도돌하죠? 오돌도돌한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유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두는요. 자, 위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자, 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유두인데요. 이 안쪽 요 부분이 유두죠. 요 안쪽을 보면요. 무엇이 있어요? 지금요. 맛세포가 있습니다. 맛세포가 있어요. 지금요. 이 맛세포가요. 어느 안에 있는 거예요? 맛봉오리라는 안쪽에 맛세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우리 후각세포라고 냄새에서 한다면요. 이번에는 맛봉오리 속의 맛세포가 있는 겁니다. 이 맛세포가 맛을 느끼게 되면요. 미각신경으로 보내서 어디로 갑니까? 역시나 대뇌로 갑니다. 대뇌로 갑니다. 자, 그래서 미각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자,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액체 물질이 어디에 닿으면요? 유두에 닿으면 바로 뭐요? 맛봉오리 안쪽에 있는 무엇이요? 맛세포가 이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미각 신경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대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자체도요, 눈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니죠.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정도는 기억을 역시나 해둬야겠죠. 그래서 액체의 자극을요, 유두에 닿게 되면 유두 안쪽에 있는 맛봉오리의 맛세포가 느끼게 되고요. 이걸 미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맛이라고 하면요. 크게 5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단맛, 그리고 짠맛, 그리고 쓴맛, 신맛. 자, 그리고 무엇이냐면 감칠맛이라는 게 있죠. 우리 단맛, 쓴맛, 짠맛, 쓴맛, 신맛은 아는데요. 감칠맛은요, 뭔가 맛있는 맛이에요. 참 표현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것도 기본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실제 이 감칠맛 때문에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사람들이요. 헷갈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면요. 조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가 맛이라고 하면요. 좀 착각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매운맛. 그리고 쓴맛. 떫은 맛.
자, 매운맛이나 떫은 맛은요. 맛의 5가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요. 그런데 대체 이 매운맛과 떫은 맛은 대체 뭘까요?예요. 자, 근데 우리 혀에서 맛을 느낀다고 하지만 혀도 피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혀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감각점이 있어요. 우리 앞점, 통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중에서 매운맛과 떫은 맛은요. 무엇을 통해서 느끼는 거냐면요. 통점과 앞점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에 있는 감각점 중에서요. 통점, 아픔, 앞점, 누르는 맛. 누르는 맛? 누르는 느낌. 맞죠? 누르는 느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운맛이나 떫은 맛을 느껴요. 그래서 이 매운맛과 떫은 맛은요, 진짜 맛이 아니고요. 우리 맛세포라든지 미각신경에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어디서 합니까? 감각점에서요. 통점이나 앞점.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매운 거 먹으면 어때요? 아프다 하죠. 하면서 아프다 그래요. 뭐냐면요. 통점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운 거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 아픈 맛? 아픔을 즐긴다고 해야 될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점이나 앞점을 통해서 우리가 매운맛이나 떫은 맛을 갖다가 느끼게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요것도 하나 우리 알아볼까요? 이제 저희 교과서에 있는 부분 중에도 하나인데요. 자,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꽝꽝 얼은 바 상태, 아이스 바 상태 딱딱한 거예요. 처음에 먹었을 때 맛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조금 녹으면 맛을 느낍니다. 왜 조금 녹으면 맛을 느낄까요? 바로 맛은요. 우리 미각은요. 어떤 자극을 느끼기 때문입니까? 액체 자극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체인 딱딱한 상태에서는요.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거는 덤으로 알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 부분은 무슨 맛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부위에 따라서. 자, 지금은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 혀 끝은 뭐 단맛을 느끼니 안쪽은 쓴맛을 느끼니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혀의 돌기에 있는 맛봉오리 맛세포는요. 5가지 맛을 모두 다 느껴요. 모두 다 느끼는데 다만 이거는 인정합니다. 유독 많이 느끼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해요. 유독 많이 느끼는 또는 유독 민감한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맛이니 짠맛이니 쓴맛이니 이런 얘기는 이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한 게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나왔지만요. 이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우리 감각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뭘로 가요? 우리가 감각을 느꼈으면 신경으로 갔죠. 그래서 신경계 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